고려하고 요 나라는 예. 옛날에 발해가 망한 한 10세기 그때부터 이제 건국을 해서 11세기까지 서로 국경을 맞대고 있었거든요. 11세기 초반까지. 이때 이 국경을 이루고 있는 그 압록강을 우리가 같은 실체는 같은 거라고 보입니다. 그거를 요사에서는 삼수압록강으로 썼고요. 그리고 고려사에서는 실사압록강으로 바꾸어 나왔는데 이것은 요사에 근거해서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먼저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요사는 1344년에 편찬이 되었고요. 고려사는 1451년에 편찬이 되었으므로 요사가 고려사보다 100여 년 정도 앞섰다는 거고. 고려사의 기록을 보면 원나라에서 이제 이 요나라사를 요사를 편찬을 했거든요. 편찬을 한 1343년 5월 18일에 원나라 직성사인인 시덕이라는 사람을 고려에 파견을 해서 송나라, 요나라, 금나라 그 세 나라의 사적을 조사를 해서 가는 거예요. 착수를 했다 하는 그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요사적 이게 병이지라고 하는 이 기록은 고려가 보장하고 또 요나라가 보장하고 원나라가 보장하는 이 세 나라가 보장하는 이건 뭐 아주 튼튼한 기반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록이라고 할 수 있죠. 이민년에 요나라가 의선군 남쪽이라고 고려사에 기록을 해놨어요. 의선군 남쪽에 매매원을 설치하려고 했다가 남의 나라 땅에 왜 고려 땅에 불법으로 매매를 설치하냐? 이거 혁파해라 하고 고려가 항의를 하니까 이걸 혁파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고려사는 이건 의선군으로 착각을 해서 이렇게 잘못 기록해 놓은 것이죠. 이렇게 보면 이 고려사의 기록은 요사의 기록에 따라서 바꿔야 된다. 새로 고쳐 써야 된다. 이게 일단 그 기록 자체가 요사 병위지에 들어있다는 내용이죠, 그죠? 네네.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거란과 고려의 국경이 압록강이다. 그 압록강은 삼수 압록을 네네. 쓴다. 네네.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고려사에서는 이 삼수 압록을 실사 압록으로 네네. 어떻게 본다면 상당히 교수님 말씀에 의도적으로 바꾸었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그래도 이러한 기록들이 약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신빙성을 가지려면 다른 기록도 우리가 봐야 되네. 중국에서는 이게 이러한 기록들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예. 그게 중국 사례들을 보면요. 그 당시 이제 이제 고려하고 이렇게 이제 그 이웃했던 예, 나라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당나라, 송나라 뭐 이런 나라들 역사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사, 송사나 여기 보면은 제가 이제 그 거란사처럼 요사처럼 전부 삼수압록으로 썼으면 그냥 막 자신 있게 이거 이렇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 대륙에 있는 당나라나 송나라나 이런 데 역사서들은 보면은 기록이 왔다 갔다 합니다. 혼용이 되고 있거든요. 실사압록도 있고 삼수압록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 명확하게 구분해 쓰려고 할 때는 삼수압록을 아주 고집해 씁니다. 그런 자료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런기도 한데 어떤 때는 실사압록으로 혼용이 되어 있는데 이 점은 저는 이제 앞으로 더 이제 연구를 해서 더 정리를 해야겠지만은 아무래도 중국 대륙은 현재 요하 압록보다 압록하고는 거리도 멀고 그리고 이해관계도 자기들이 그냥 또 다르고 공간상으로도 그렇고 시기상으로도 그 뒤에 기록들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혼용이 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률적으로 전부 삼수압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당서 경우에는 신당서에만 삼수압록으로 되어 있고 구당서는 실사로 되어 있고요. 송사는 원전에는 거의 실사로 되어 있고 문집들이나 기타 유서들 이런 데서는 삼수압록으로 특별히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명일통제 아까 얘기하셨습니다. 대명일통제는 혼용이 되어 있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삼수압록은 더 이상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요사가 뒤에 여러 번 증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청대에 와서 또 정보되고 현대 와서 이게 정보가 되는 명대에 와가지고 그 정보판에 요사 스뷰, 요사 휘편이라고 하는 책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요사에서 전부 일률적으로 삼수로 써놨던 거를 전부 실사로 다 바꿔놨습니다. 이게 이제 그 시대 상황을 변한 거. 이건 오히려 실사로 바꿔놓았기 때문에 그 전에 기록이 요사 기록이 맞다는 것을 역으로 증명하는 그런 사례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뭐 중국의 자료들도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돼 있다가 점차적으로 이게 다 이제 그 실사 압록으로 이제 변화가 지금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뭐 알려주셨네요. 그죠? 어쨌든 이게 또 상당히 좀 큰 사건인데 아까 뭐 묘청이 뭐 조선 1천년의 대사건이라 하지만은 지금 교수님께서 이게 요하가 압록강이다. 압록강이 두 개가 있다. 이런 것도 뭐 엄청나게 이제 큰 사건인 것 같은데 이 압록강을 삼수변에서 실사 압록강으로 바뀌게 된다면 사실은 아까도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 지명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많은 지명들에 대해서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아까 뭐 동경, 서경 이런 황룡부 이런 말도 있었지만은 이런 지명들을 해석하는데 오류가 생기는 건 너무나 당연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뭐 평양 문제는 뭐 현재 우리가 이 요하 압록강 얘기에 집중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 얘기를 더 벌릴 여유는 없습니다만은 그리고 오히려 뭐 초점이 흐려질 우려도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 아닙니까? 사실 그 평양 문제는 왜 한사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얼마나 많은 논쟁이 있습니까? 그까지 저는 뭐 제가 깊이 있게 일사를 가지고 연구한 게 아니라서 그리고 워낙 또 이제 이 학계에서는 그냥 반격이 심하고 막 말이 심하고 막 이래서 거기는 그냥 아예 저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말고 다만 고려시대에 한정해가지고 이 서경 평양이 어디 있었는가 그 시기까지만 해도 어디 있었는가를 우리가 명확하게 보여주는 자료를 한번 가지고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보면 조선 초기에 들어와서 이 고려사 이 서경과 관련해서 기록에 여기 지금 등장 3개쯤 있는데 1403년에 권근이 동북사략을 써요. 동북사략한 책 속에 이제 그 얘기가 나오고 고려사가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이제 1451년에 편찬이 되고 그리고 그로부터 한 30년 후인 1485년에 서거정이 또 동북통감을 쓰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기록이 나오냐면 뭐 이 사람들이 보니까 뭐 이상한 거죠. 이 서경이 이게 자기가 쓰다 보니까 정리를 하다 보니까 뭔가 이상하거든요. 앞뒤 이게 이 기록을 보니까 이게 이상하다. 서경이 이상 평안도 있는 거 아닌데 아무래도 자기 생각에 좀 저 만주에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양반들이 그냥 서경을 그냥 섭이 이렇게 그냥 대충 해버리고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고 그다음 그 위에 이제 권근이 쓴 동북사락의 경우에 보면은 침략에 들어오는 지명을 서경을 지나서 그리고 봉상군을 지나서 그리고 안용진으로 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봉상군, 안용진이 만주에 있는데 서경을 지나서 가는데 서경이 지금 평양에 있으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해놨단 말이죠. 그래서 이 기록들이 이제 뭐 그렇게 혼란스러운 대로 이렇게 오게 되었고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지금 현재 명확하게 잘못되었다. 그 시기의 상황을 역사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냥 많이 써놓은 이게 구체적인 이해가 된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고려사만 가지고 서경이 저쪽에 만주에 있다 하는 얘기를 증명하는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게 보니까 이제 먼저 고려 성종 9년 990년이죠. 이때 이제 한참 이제 거란하고 요하고 이제 국경 다투면서 우리 거 이제 딱 확보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이 시점에 단독 그 지역을 우리가 이제 딱 미리 이제 딱 그 징을 박아놓고 되게 손대지 마라 하는 얘기를 하려고 이 성종이 이 당시 사주 서경에 행차를 합니다. 거기 가가지고 이제 제사도 지내고 그러면서 이제 태조가 옛날에 창설한 지역이다. 그때 이제 990년에 성종이 이제 거기를 가서 새로운 명령을 선포하고 여기 이제 거기 가가지고 이제 대대적으로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를 뭐라 부르냐면 그 서경을 요성이라 부른단 말이에요. 요성. 요나라 있는 성이다. 그게 어떻게 평양이 되겠습니까? 요나라 있는 성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때 이제 같이 이제 이 성종을 따라서 수행한 군인들을 보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부모 중에 나이 80이 넘은 사람이 동경에 있는 사람은 먼저 가서 인사드려라. 우리나라에서 동경이라 그러면요 경주를 얘기합니다. 갑자기 왜 만주 가가지고 만주에 가면서 그 길을 가면서 동경에 들어가라 그러겠어요. 무슨 얘기냐? 그란 동경에 지금 현재 심양이죠. 심양에 우리 고려에 병사들의 부모가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서로 간에 적국이고 그냥 이걸 다투고는 있었지만 서로 간에 사람들의 거주지가 서로 혼용되고 부모들이 살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기록은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록은 명확하게 서경이 요성인과 동시에 그런 걸로 봤어도 이거는 만주에 있는 게 틀림없다. 이건 요동에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후대에 가면은 이제 원대는 이걸 동룡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설치한 저 쌍성총광부, 동령부 두 개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쌍성총광부는 100년이 가지만 동령부는 한 10년 가다 말거든요. 그게 이제 처음에는 한반도 평양에 있다가 얽히는 그렇게 써놨습니다. 만주로 옮겼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때 동령분이 쌍성총광분이 하는 건 어느 지역에 있지 않아요. 뭐냐면 조선총독부, 그럼 조선총독부가 한양만 있습니까? 서울에 있지 않잖아요. 그럼 한반도를 전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이제 보면은 동령부라고 하는 것은 만주에 있는 그 요성과 그 서경과 한반도에 있는 이 평양과 그 사이에 그걸 동령부라 불렀던 거죠. 그리고 쌍성총관부도 마찬가지. 우리 쪽에 있는 이 쌍성이라고 하는 지역과 저 만주에 있는 그 쌍성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두 지역들요. 그 지역을 이은 그 경계를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 지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때 얘기하는 이 동령부는 여기서 얘기하는 동령부는 이제 나중에 그 위에 있는 그 지점, 그 만주에 있는 그 지역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려 말에 아까 이승계가 이제 그 위화도 회군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후대 욕을 먹습니다만은 이 양반이 그냥 뭐 사대주의자의 원천이고 뭐 어쩌고 뭐 그런 뭐 근거도 있죠. 그러다 가가지고는 조선왕조 뒤에 그 똑똑하던 정양훈 선생조차도 그 나라의 그 조선 왕조의 신하이기 때문에 별 수 없이 나중에 그냥 고려국가의 국경을 그냥 아주 왜곡시켜 놓거든요. 그것도 나중에 책을 내가 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상황이 되죠. 그때 그 마지막에 사실은 그때 요동 정부를 하러 가잖아요. 갔다가 위화도 들어오잖아요. 다시 이제 포기하고 들어오잖아요. 요동 정부를 하러 가는 그 지역에 동령성이라는 이 지명이 나오거든요. 그 지역이 이제 그런 동경이고 서경인데 이 요동의 동경 인근 지역이다라고 얘기되어 있고 이것이 앞에 얘기한 서경과 실체가 같다라고 하는 걸 또 하나의 근거로 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당송 8대가 중에 한 사람이 진공이라는 사람이 쓴 1003년 고려 초가 되는 거죠. 고려 초에 거란과의 국경을 얘기하면서 옛 요성을 옛나라 요성 자체를 그러한 동경이다. 이게 동경이라고 얘기하는 건 요하에 보면은 그런 동경부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현재의 심양과 요양 두 개 같이 들어 있어요. 그 당시는 자기들은 나중에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한 거죠. 요사 시리즈에 이제 뭐라고 기록해 놨냐면 그걸 가지고 나중에 사람들이 막 왜곡을 합니다만은 요하를 연결해서 왼쪽에 있는 이 심양과 오른쪽에 있는 요양 두 개가 전부 동경 요양부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동경이라고 얘기할 때 아까 그런 식의 우리 80 넘은 어르신들이 그게 아니고 살고 있는 것이고 이랬으니까 그 당시 요하를 경계해서 앞서는 심양이나 요양 쪽에 우리 족속들, 그게 고려 족속과 저쪽에 그런 요 족속들이 서로 와서 막 엉켜 살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서로 이제 국경을 정리하고 이러고 있었던 그런 시대. 그때 국경을 접하고 있었다 하는 기록들이 나타난다. 이것도 이제 이 요성, 이 서경이 만주다라는 식의 요하다라는 식의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경 유수가 그러면 이 서경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이게 현재 한반도 평양으로 오게 된 게 언제냐 하면 그 시기가 아마 이 시기가 아닐까. 고려성경 15년 995년 시기인데 이 시기는 언제냐 하면은 거란하고 1차전을 해서 그 확보하던 그 시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만주에 있는 우리 국경으로서의 서경은 그대로 우리가 확보를 하고 그게 이제 우리가 서희가 이제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확보를 하고 그거를 이제 후방 방어하기는 후방 방어선으로 동경 유수를 두게 된 거 아닌가? 이래서 그 유수가 지금 서경 유수죠. 서경 유수가 그때부터 생겨나기 시작한 거 아닌가라고 지금 고정을 해놓았습니다. 갑자기 얘기하니까 이게 뭐 과연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고정이 다 필요하긴 하겠지만 저는 제가 고정해 보니까 그 시점에 995년 이 시점에 고려 국경선에서의 서경과 요하에 있는 만주에 있는 서경과 후방 현재 평양에 있는 그 서경 이 이중 체계로 서방 전방 이제 관방과 후방 방어사 이름이 다른 지역은 그냥 방어사지만 이거는 서경은 경이잖아요. 경에 있는 뒤에서 유수하면서 지킨다. 이 잘좀 지킨다는 의미에서 유수가 된 게 아닌가 방어사와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호칭을 했던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는 그러고 나서 이제 3년 후에 998년에 이 서경 이름을 호경으로 만주에 있는 서경 이름을 호경으로 바꾸는데 이 호경이라는 이름은 기원전 8세기에 하은주 세 나라가 있죠.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은나라의 수도가 이 서경, 시안입니다. 현재 서안. 그 서안을
이 호경이거든요. 그 호경에 나중에 이제 은나라가 반경이 상나라에서 은나라로 국경을 오니 전도를 하고 그게 했던 게 그게 시안인데 그걸 호경이라고 불렀고 그 자리에 이제 은나라가 망하고 주나라가 들어서거든요. 주가 들어서면서 그 지역이 이제 서주가 됩니다. 서주가 되고 나중에 그 서주가 있던 지역을 견용족이 쳐들어오면서 동쪽으로 낙양으로 옮긴단 말이에요. 그게 동주가 되거든요. 그 있었던 왼쪽에 그 주 이름을 서주, 그 서주의 그 수도 이름을 호경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 현재 우리가 얘기하는 거란이 쳐들어와서 만주에 있는 그 서경을 호경이라고 부르고 평양에 있는 우리 쪽을 우리 서경이라고 불렀다. 그렇게 평양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부르는 얘기하고 이 역사적 맥락이 닿는 거. 이게 왜 호경이라고 불렀겠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요나라가 요하고 금이 이제 이렇게 교대되는 그 시점에 가면은 또 그 지역을 금나라가 엿볼까 봐서 또 가서 거기다 용원궁이라는 궁을 짓고 그리고 거기 가서 또 제사를 지냅니다. 그 예정대가 올라가거든요. 그게 이제 용원궁에 가서 제사 지낸 제사문을 누가 썼느냐면 아까 얘기한 김부식 그 집안에 김부일이가 동생이 쓰거든요. 거기 보면은 은나라가 반경으로 전도를 하고 했던 그 지역인데 그 지역을 호경이라 했다. 그 호경에 가서 우리가 제사를 지낸다.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이 기록이 이제 동문선에 나오는 아까 선처에 있으면 동문선 기록 이 기록이 나오는데 이 기록은 명백하게 그 바로 이 서경 이 지역이 호경 이 지역이 바로 그 만주에 있는 그 지역 바로 그 서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아주 명백한 근거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고려 후기 이제 또 원나라 시대입니다. 원나라 시대 때 가가지고 이놈들이 또 앉아가지고 그 자리에 그 막 앉아서 왕릉이 많이 있으니까 그게 서경에 그걸 막 도구를 하는 거죠. 이게 막 소문이 저 안에 있는 금은 뭐 빼가고 막 이런다는 소문이 오니까 고려에서 이제 이 중랑장 지선을 보내가지고 동령부에 보내서 그거 우리 이거 조사해라. 그래가지고 그거 못하게 해라. 이렇게 이제 이 질문을 하는 거 보내거든요. 그게 그 지역에 그 지역이 만주이고 만주일뿐만 아니라 요능일뿐만 아니라 그 지역이 옛날에 선대에 그게 부여 고구려까지도 올라갈 겁니다. 부여나 고구려나 그 이대 고려까지 있었던 아까 있던 그 거란 동경에는 선조의 묘가 있었던 것처럼 일반 백성들의 여기는 왕릉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증거가 되는 거죠. 오랫동안 그래서 삼수압록강과 이제 그 서경에 대한 이제 그 위치 비정에 대해 가지고 역사적으로 쭉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조선조에도 이 역사를 서술하는데 뭔가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뭐 가졌었던 것 같네요, 그죠? 그렇죠. 지금에 와가지고 완전히 밝혀진 건 맞지만은 조선조에도 아마 역사를 서술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게 뭔가 위치가 이게 뭐 맞지 않다. 근데 우리가 그 서경을 평양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우리가 이거를 증명을 할 때 좀 좋은 게 뭐냐면 이 전쟁 기록이지 않습니까? 전쟁의 지역에 따라 가지고 움직이는 것. 뭐 예를 들어서 소손영이가 이제 이게 고려를 침입을 했을 때 서경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 뭐 봉상군, 안용진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상해지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거는 뭐 위치가 이상해져 버리는 거죠. 그런 쪽으로도 입증이 어느 정도 그 위치를 우리가 찾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런 얘기는 너무 이제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얘기니까 뭐 그게 뭐 그랬다면 어쨌단 말이냐, 그거 하나 가지고 그뿐이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나오니까 그러니까 더 은밀한 고증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죠. 말씀하셨듯이 이제 아까 그 흔적을 선초에 가장 그런 흔적을 가장 많이 남겨놓은 책이 세종실록 지리지입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 보면은 강동 육주 기타 아까 이게 그 요하 연안에 있었던 모든 지명들을 전부 표한복도에 우겨 넣어놨습니다. 우겨 넣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근데 그걸 아직 논문을 안 썼어요. 제가 아직 안 쓰고 있습니다만 그 논문 그때 왜 우겨 놨냐, 우겨 넣어놓고 있고 뭐냐면 왜 우겨 놨다고 이 주장을 하느냐면은 거기에 등장하는 강동 육주의 모든 지명들을 얘기하면서 그게 이제 신문들도 나오고요. 지명들을 얘기하면서 그게 이제 관련되는 누가 어디에 갔다 와서 뭐 그걸 지어서 그 신문들이 전부 만주에 있는 얘기들을 하고 앉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던 것들을 선초에 그냥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갖다 옮겨 놓으면서 거기 갖다 우에다 갖다 박아 놓은 거예요. 이걸 다 분석해서 이제 논문을 써야 되는데 그거 안 쓰고 있습니다. 아직도. 아니 여유가 없어서 못 쓰고 있습니다만. 그래 그 얘기가 이제 이게 강동 육주 관련해서 그런 얘기들하고 앞으로 정리를 해서 이게 해야 되고요. 그래도 이제 강동 육주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평양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뭐 올해인가 작년인가 언제 보니까 수능에도 뭐 강동 육주가 나와가지고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게 논란을 빚었던데
이 강동육주라는 게 우리가 흔히 배웠던 내용하고는 지금 많이 이제 달라져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 강동육주에 대해서 한번 좀 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 1차 침입 때 들어와가지고 이제 서희가 이제 단판에서 예, 찾았다고 하는 그 기록들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려사에서는 그 기록을 전부 실사 압록강으로 써놨죠. 근데 요사는 보면 전부 삼수 압록강으로 써놨단 말입니다. 그 찾았다는 강동 육주 그 지역과 그게 나중에 다투고 거기다가 뭐 초소를 설치하고 매면을 설치하고 각장을 설치하고 뭐 어쨌다고 얘기하는 그 지역이 전부 강동 육주와 관련되는 지역인데 일률적으로 가장 더 우리가 신뢰해야 할 바탕인 고려사보다 요사에 전부 삼수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와 근거해서 이 강동 육주는 전부 다 어쨌든 그 처음에 초기에 이제 여직 땅 수백 리 땅 이렇게 연인 땅 수백 리 땅을 초기에 그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그 서희가 이제 받아왔을 때 그 땅을 이제 주는 거를 그런 기록이 여직 땅 압록강 동쪽 수백 리 땅 이랬어요. 그런데 그 당시 여직이라고 하는 거는 여진이라고 안 쓰고 왜 여직이라 썼는가? 이건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역사 기록에도 보면 그러거든요. 왕 이름 마음대로 안 씁니다. 그래서 왕 이름 피해서 그냥 피휘를 하잖아요. 이 여진을 여직으로 쓴 게 그 당시 그런 이 기록을 쓸 때 이름이 그 사람 이름이 이 성종의 그런 성종의 이 장남 이름이 그때 요사 기록이 이루어진 때인데 야율종친이에요. 흥종인데 성종의 아들내미 이름이 6대 성종의 아들내미 이름이 흥종인데 흥종의 원 이름이 야율종친이란 말입니다. 용친의 마지막 진자. 이 진자를 피해서 직자로 쓴 겁니다. 여진이라고 안 쓰고 자기 이제 그 역사책에다가 황제 이름을 마음대로 쓰면 안 되니까 그 진자를 피해서 여직을 쓴 거죠. 그게 이제 그란사 요사 자체가 당대의 사료다라는 걸 증명해주는 그 아주 중요한 이제 근거가 되는 것이죠. 여직 600년 땅이고.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그 기록에 근거해서 삼수 압록강으로 써놓은 그 강동 육주, 그 당시 이제 서희가 단판에서 찾았다고 하는 육주 자체가 요하주변이다라는 걸 증명하는 더 강한 근거가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 현재 압록강이 뭐 아래 위로 흐르냐 동서로 흐르냐 하는 얘기도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요사 그 병의지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하고 우리가 지금 뭐 배우고 있는 어떤 그 교과서에 나타난 강동육주라는 건 완전히 그 차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왜 그럼 우리는 그렇게 지금 배워 왔습니까? 그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그래 그게 이제 아까 말씀 저 드렸습니다만 우리 계속 얘기해보고 있습니다만은 해방 이후에 분단이 되면서 일제 식민상을 극복하지 못한 그리고 현재까지 이어져 온 그 때문인데 그때 그래놓고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정교과서뿐만이 아니라 그 우리나라 국사학계 뭡니까 중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그 뭐 신편까지 내놓은 그 방대한 책 그 방대한 책에도 그 뭐 주 하나 안 달고 그 당시 일제가 해놓았던 그 이제 고려 국경과 관련해서는 조선 역사지리에 쓴 스다 소오기치가 쓴 고려 소복중 경계 개척 왕카세가 비판한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그대로 갖다 박아놨습니다. 그게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연구를 안 하는 거죠. 이것도 학교에 가면은 그거 연구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아예 그냥 그 이전 거는 조선 왕조 이전에 있으면 정작 비판을 해야 될 거는 명사 이후의 송대 명청대가 아니고 그 이전에 왜곡이 돼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 이전 그러니까 명대 이전에 원대 그다음에 금대 그다음에 요대 뭐 이렇게 그런 사료들을 전부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 사료는 전혀 연구 안 하고 그까지 왜곡해 놓은 스다 소기치 논문 그대로 그냥 가가지고 주도 안 달고 그걸 그대로 갖다 옮겨 써놓은 게 지금 현재 국정교과서고 현재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이제 스다 소기치가 만들어온 이제 해놓은 이제 그 강동 육주 그다음에 이제 어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려의 어떤 그 경계 국경 우리가 흔히 압록강에서 저쪽 원산만으로 이렇게 밑으로 이제 내려와서 그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그 식민사학의 하나의 그 흐름이다. 그 조선이 고려사를 편찬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우리가 삼수 압록을 현재 압록강으로 기록을 했지 않습니까? 이미 왜곡은 그때부터 진행이 돼 있는 거를 일제가 그거를 활용을 했다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렇게 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럼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왜곡이라고 하는 건 이제 뭐 이제 축소. 백보 양보하면
자기들이 그냥 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역사 기록에 근거해 썼다라고 하지만 예. 속으로는 이게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예. 하지만 별 수 없이 그렇게 썼다. 그러니까 안 바꿔놨단 말이죠. 그 당시 분위기 속에서. 그게 그럴 때에 소위 아마 눈치를 보지 않았겠느냐. 이성계 눈치도 보지 않았겠느냐 하는 거죠. 저 나라를 창건한 나라 그 왕이 저 뭡니까 요동 정부를 했다 가지고 돌아와서 다 줘버리고 명나라하고 이제 이 협상해서 다 준 거를 그걸 다시 우리 거다라고 찾아오자 뭐 이런 얘기는 안 할 수밖에 뭐 하기가 좀 이렇게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얘기. 그래서 이제 기록이 남아 있는 거는 그냥 세종시로 지리지 그냥 갖다가 그냥 뭉뚱그려 넣어서 그냥 많이 박아놓고 그냥 비판 안 하고 이렇게 지나왔다고 봅니다. 그러고 나서는 아까 얘기한 조선 후기까지 실학자들까지 우리 다산 스님까지도 그냥 그대로 받아와가지고 그냥 그대로 기록하는. 그게 일제가 그거 받아가지고 요새는 좋다고 그러죠. 나중에 그럼 뭐라고 하냐면 일제는 야 우리가 의혹한 거 아니야. 다산 선생이 그래서 핑계를 거기다 갖다 댑니다. 다산이 그렇게 되었던 이유. 그 때문에 제가 다산의 고려 수백교 인생이라고 하는 책을 다산 그 책을 해서 거기서 교육문화사에서 그것도 단행본을 하나 냈습니다. 예. 그 결국은 이제 고려의 역사를 이게 이 반도로 이제 뭐 우겨 넣은 게 네네. 결국은 이제 반도 사관의 하나의 그 시초라고 이제 볼 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렇죠. 예, 예, 예. 그걸 결국은 이제 그 스다소우기치가 받아들여 가지고 이걸 갖고 완전하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반도 사관, 뭐 식민 사관으로 이제 그 정착을 시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서희의 강동육주를 이제 말씀하셨지만 그 이후도 그 거란은 그 고려를 한 몇 차례에 걸쳐서 한 6차례에 걸쳐서 침공을 해오지 않습니까? 이런 그 전쟁의 주요 무대가 그러면 이제 반도가 아니고 한반도가 아닌 그 저쪽 요하 쪽으로 옮겨야 되겠네요. 그죠? 그렇죠. 예. 그와 관련해서도 이제 이렇게 보면 강동 육주는 이게 용주, 철주, 통주, 귀주, 곽주, 흥주를 얘기하는데 예. 그 아래에 흥주와 관련해서 이후에 거란이 침입해 들어오는 과정에 대한 기록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게 흥화진인데요. 이 흥화진이 이제 요하, 그쪽 그 요동에 있었다, 예. 만주에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사례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증명을 해보면은 이 얘기와 관련해서 뭐 그래 특징적으로 우리가 이 얘기를 좀 우선 아쉬우나마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흥화진은 아까 거란 1차 침략 때인 1995년에 저희가 단판하여 제일 처음에 그 축성을 하고 그리고 목종 10년에 가서 또 제사 정비를 하고 그다음 3년 후인 1010년에 가서 이때 거란주가 40만을 이끌고 이제 넘어오죠. 쳐들어오죠. 그럴 때 또 흥화진이 지킵니다. 그 기록들을. 그리고 그것도 2년 후인 1012년에 흥한이를 비롯한 육성의 반환을 요청하고 이 기록들이 아까 다 그 요사 기록들에 보면 전부 다 삼수로 되어 있는 그 지점이 되겠죠. 그리고 또 1015년에 또 쳐들어오는데 또 그게 또 흥화진이 나옵니다. 그것도 지키죠. 그리고 또 2년 후 1017년에 또 침략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또 침략에 들어오는데 그때 이제 소송이 10만 대군을 가지고 또 들어오죠. 그때 관감찬이 이제 아주 신나게 깨버리는 거죠. 이런 얘기. 그다음에 그 뒤에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1030년 현종 20년대 가가지고 여기 이제 그걸 그대로 이제 그 흥화진 자체를 국방 방어선으로 굳히고 그 후방 방어 기지로서 영주 방어사를 1030년에 설치하는 이중 체계를 그때 이제 완성하는 그런 단계가 되고 그로부터 이제 3년 후인 1033년에 흥화진뿐만 아니라 흥화진을 육해서 그쪽으로 해서 옛 고구려의 그 관방이죠. 고구려 관방 위에다가 북경 관방을 지금 현재 설치했다. 이것을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현재 그 어디입니까? 원산방까지 그려놓은 거. 원산방까지 그게 아니고 바로 이게 지금 이제 요하 주변 저 위쪽으로 이제 강동 육주까지 다 이어가지고 흥화진에서 이렇게 올린 거다. 그러면 이제 강감찬의 귀주 대첩도 새롭게 그렇죠. 봐야 되겠네요. 그 싸움도 이제 물론 뭐 기록들을 가지고 은밀하게 이제 고정을 해야 되겠지만 이제 저 누굽니까 저 거란이 쳐들어오는 과정에서 전방 방어사로서의 귀주와 전방에 이제 그러니까 국경으로서의 귀주와 후방 방어의 귀주 방어사와 이게 혼용이 돼 있으니까 그걸 나누어서 그냥 은밀하게 그 기록이 아주 영성합니다. 그 영성한 기록을 가지고 이걸 정리를 쓰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좀 아쉽죠. 여러 가지 기록 때문에. 근데 아까 이제 제가 거란 2차 신입 때 서경 문제와 관련해서는 너무나 혼란스러우니까 이걸 정리를 해서 만주꾸하고 이거 정리를 해가지고 주 싸움 전투장이
만주였다, 요동이었다라고 하는 걸 예. 정리하는 책을 논문을 이제 그 이후에 하나 써냈습니다. 아까 그 국영부 이후에. 예. 네. 예, 그 이제 요사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이제 우리가 출발을 했는데 이 고려의 어떤 그 서북 경계가 이 삼수압록강, 그 삼수압록강은 결국은 이제 요하다 하는 게 이제 교수님의 주장이고 그게 어느 정도 이제 기록에서도 전부 다 그 입증이 되고 있다라는 걸 지금 쭉 말씀해주고 계시잖아요. 네. 그리고 지리적으로 보더라도 지명이라든가 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맞다. 그게 더 정확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려의 국경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지명이라든가 이런 역사 기록들이 다 사실은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요사 외에 혹시 이제 그 다 문집이라든가 금성문 이런 것들도 있나요? 네네. 예. 정사로는 금사, 요 다음에 이어왔던 금사에서도 이제 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기에서는 실사로 써놓고 지리지에서는 삼수로 쓰고 혼란이 있고요. 그 지역을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또 원사도 흔적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삼수 원자 아까 삼수시 압록강과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으면 신당수에서는 삼수 압록강이라고 써놨고요. 지금 현재 명백하게 요하라고 예. 이해되고 있는 그 지역을 마자수라고 썼습니다. 마자수는 말갈수인데요. 네. 그 말갈수라고 쓰고 그리고 그거를 요사를 삼수압록강으로 써놨습니다. 그 기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들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기록으로 삼국유사, 예. 한국 사기와 동시대에 만들어진 그 삼국유사에서는 명확하게 써놨습니다. 요수를 일명 압록강에 한다 이렇게 써놨고요. 그 다음에 조선 성종도 아까 그러니까 간간히 들었습니다만은 써놓은 양성지 그리고 서거정 이런 사람들이 편찬했던 동문선 안에 원문들이 고려 당대의 원문들이 아주 충실하게 체록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이제 당대 기록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얘기한 다 고려사에서는 실사로 써놓은 걸 전부 삼수로 바꾸는 그런 게 원문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고려 말에 이제 그 중국에 갔다 오면서 거기서 돌아가신 분들의 이제 비문을 써놓은 그런 기록들인데 그 속에 이제 여기 대표적으로는 김승용이라는 사람 요지명에 보면 거기서 죽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삼수압록강으로 써놓은 그런 이 금속문들이 있습니다. 예. 고려와 거란 그 당시를 최초로 기록한 것이 이제 그 요사인데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요사뿐만이 아니고 금사, 원사, 고려사 그리고 이제 그 지리지 문집, 금성문까지 이제 교수님께서는 방대한 이 자료들을 이제 그 분석을 했고 그리고 이제 스다소기치의 이 반도사관까지 연구를 해서 비판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러한 그 많은 분량의 내용을 뭐 오늘 이제 뭐 간략히 말씀해 주셔가지고 예 고맙습니다. 네. 근데 이 지점은 좀 아까 얘기하다가 빠졌습니다만 얘기를 해야 돼. 그 많은 자료를 일제가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그 당시 조선 침략을 하면서 그냥 온 국력을 다 기울여서 그 많은 학자들을 동원해서 만들어 놨던 그 많은 자료입니다. 그 많은 자료를 다 읽었냐? 언제 다 읽었어? 지금 얘기한 자료가 많긴 하다마는 그거 네가 언제 다 읽고 정리했냐? 이런 의문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 얘기는 좀 누구 도움을 받은 부분에 대한 이 줄을 달아놔야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어떤 얘기냐면 저는 써놨습니다만은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에서 한국사연구소 고려시대사 연구실에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 관련되는 아까 그런 자료들 제가 들었던 그 모든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 해가지고 올려놓은 상당히 정확하게 원문은 다시 확인해야 되긴 합니다만은 그 자료들 거의 망라를 해놓았습니다. 거의 망라를 해놓은 자료들 때문에 제가 그 많은 자료를 원문을 읽고 거기서 필요한 자료를 발췌하는 그 노력을 상당히 좀 이분들이 이제 들어줬고요. 그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료의 그 사료 자체 글자 한자 틀린 거 가지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삼수록이냐 실사록이냐 하는데 이 글자 틀린 거 자식은 은밀하게 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고정한 부분과 관련해서 또 많이 돌아다니다가 그래도 중국 철학스 전자화 계획이라고 하는 이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굉장히 정확한 그 당시에 그런 그 1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분들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자료들을 읽을 수 있었던 덕은 이 사이트 덕이었다는 걸 부연해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도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상당히 중요한 연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멈추지 마시고 이제 앞으로도 이제 많은 연구를 통해 가지고 우리 한국 사회의 올바른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좀 저도 이제 기대를 합니다. 예, 지금까지 고려사의 권위자이신 윤한택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았는데요. 일본이 반도사관의 문헌적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이 고려입니다. 고려의 주요 지명을 반도 내부로 끌어들이고 식민사관을 공고히 했는데요. 이 모든 것을 반박하는 연구 결과라서 감회가 남다릅니다. 관련된 연구가 계속 이어져서 우리 민족의 역사적 강토가 어디까지였는지 그 진실이 복원되기를 고대해 봅니다. 예,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아이고, 예.